안녕하세요. 한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처음 헝가리를 왔을 때 문화적인 차이로 어떤 것들이 좀 힘들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럽은 모든 게 정말 느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느낄 때는 더 이게 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한국인들은 워낙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고 정말 서비스나 이런 것도 정말 빠르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유럽에 와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공공기관 일 처리도 정말 느리고요. 뭐 하나 하려면 몇 달이 기본이에요. 최소 한 달은 기본으로 기다리셔야 하고, 특히 거주증 받는 것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막 2주만 돼도 막 언제 나오냐 막 난리가 나는데, 보통 거주증 나오려면 한 3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잊을 때쯤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고요. 그냥 맘 놓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한 1년은 좀 힘들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적응하고 나니까 그냥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그냥 좀 체념하고 사는 중이고요. 적응을 하면 정말 편하지만 적응하기 전까지는 매우 답답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박태웅의 AI 강의 2025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독일의 이제 녹서와 백서라는 거를 예로 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독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특히 AI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거를 대응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뭘 해야 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뭘 해왔고 이런 뭐 산업이나 뭐 생활,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리포트 같은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사실 AI 관련된 뭐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한국에서는 그게 대두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미 10년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제 10년 정도 계속 천천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낸 거고, 우리나라는 살짝 너무 빨리빨리를 외치다 보니까 오히려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게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 좀 결과가 의미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리다고 또 안 좋은 것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헝가리인들이 약속 시간을 진짜 절대 안 지킵니다. 저는 헝가리인 중에 시간 약속 지키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집주인이나 뭐 수리공을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예를 들어 오늘도 제가 또 느꼈는데, 오늘 이제 집주인이랑 만나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오늘 11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친구한테 듣고 11시 반에 온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11시 한 40분이 됐는데도 안 오길래 아, 역시나 또 늦는구나 하고, 애초에 11시 반에 올 거란 기대도 안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늦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50분쯤인가 집주인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 빠이빠이 하고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말하기로 11시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50분을 늦은 거잖아요. 최소한 11시에 그럼 안 오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도 뭐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얘가 안 오니까 나도 나가야겠다, 내 일정을 진행을 하겠는데, 그런 말 전혀 없고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늦는다는 말,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좀 무례하다고 생각도 들고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한 번씩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기본 30분이고 뭐 1시간씩 안 올 때도 많고요. 온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내일 약속 다시 잡고 또 기다리고, 또 안 와가지고 다음날 또 약속 잡고 또 기다리고, 그런 게 너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을 때도 진짜 불편한 게, 시간 약속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시간 약속이라기보다는 택배를 받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그냥 두고 가잖아요. 또는 경비실에 두고 가거나. 근데 여기는 택배를 무조건 본인이 받아야 돼요. 다 본인이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시간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온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와서 또 다음날 기다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하니까 오히려 저는 택배를 절대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회사 주소로 시켜서 회사에서 받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건 좀 유럽 전반적인 건데 기차나 비행기 지연이 정말 많아요. 좀 종종 또는 거의 자주, 거의 매번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기차가 좀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지금까지는 없는데 몇 시간 이게 기다리거나 한 적은 없지만 들어보면 뭐 기차 한두 시간 늦는 건 당연하고 특히 독일은 좀 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지연이 자주 되는 편인데 특히 헝가리에서 여행을 다닐 때는 위즈에어나 라이언에어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이 저가 항공사들이 지연이 진짜 많아요. 기본 1시간 지연이고 지연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고 보통 뭐 예를 들어 2시 비행기다. 그러면 1시 50분에 탑승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영어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게 있는데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식당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영어로 예약할 수 있냐 말을 하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좀 많았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 끊는 거면 최소한 나 영어 못한다 뭐 헝가리어로라도 얘기를 하던가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끊어주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불러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말 전혀 없이 그냥 영어로 말을 하면은 그냥 헬로밖에 안 했는데도 막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좀 기분이 나빴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식당 예절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일단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면 웨이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담당 웨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그거는 내 웨이터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식당을 들어갈 때도 자리 안내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내 담당 웨이터한테 이제 음식 주문을 하거나 뭐 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말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달라고 할 때도 계산을 할 때도 내 웨이터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웨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많거나 뭐 홀이 너무 넓다거나 하면은 잘 안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는 것도 한참 걸리고 나오는 것도 한참 걸리고요. 특히 영수증 받을 때가 이제 나는 계산을 빨리 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그걸 못 참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은 보통 나가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카운터 가서 결제를 하는 게 익숙한데 유럽은 카운터에서 결제를 잘 안 하고 물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 없고요. 내 자리에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웨이터가 영수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결제 카드기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도 진짜 한 세월이에요. 거의 무슨 영수증을 종이 만들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뭐 스캔 떠서 오는 건지 영수증 가져오는데 그냥 띡 뽑으면 되지 그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좀 힘들었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은 여기는 밥을 먹으면 빈 접시가 생기면 계속 와서 치워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지막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마지막 음식 먹은 접시를 치워줄 때 영수증을 달라고 아싸리 빨리 말해버리는 거야. 먹고 최대한 좀 더 빨리 영수증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접시를 치워주고 난 다음에는 치울 접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옵니다. 근데 또 하나 힘들었던 게 이게 동양인이 서양인을 바라볼 때도 똑같고 서양인이 동양인을 바라볼 때도 똑같겠지만 내 웨이터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겼고 아까 내 주문 받아주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몰라서 내 웨이터를 못 찾아서 못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또 그거 기다리는데도 한 세월이고 했었다 보니까 특히 계산을 하고 빨리 나가고 싶을 때 시간이 없을 때는 한 가지 팁은 마지막 접시를 치워줄 때 영수증 달라고 빨리 말해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고 이제 친구가 알려준 얘기인데, 이제 갈 것처럼 막 이렇게 주섬주섬 옷 입고 막 가려고 하면은 좀 더 빨리 와가지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돈을 안 받으면 그쪽 손해니까. 그래서 이게 뭐 먹힐진 안 먹힐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팁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조금 고역이었는데, 다른 유럽은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헝가리에서 느낀 건 헝가리 사람들이 헤비메탈, 락 이런 노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취향이 안 맞아서 좀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이게 이건 진짜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회사 사무실에서 스피커로 노래를 그냥 틀어놔요. 배경음악처럼. 카페 배경음악처럼. 보통 노래를 들으려면 자기 혼자만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막 그런 시끄러운 노래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막 다 틀어놓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스피커 가져와가지고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싶고 지금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저거를 막 끄라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게 끄라고 하는 게 무례인가?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말은 못하고 이제 계속 참다가 막 사무실 한번 나갔다 오고, 아니면은 저도 그냥 에어팟 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으로 좀 버티던가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스트레스 받았었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거 하니까 또 생각난 게, 그 기차나 버스, 공공장소에서 정말 시끄러워요. 진짜 얘네는 남의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눈치를 봐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은 오히려 눈치를 너무 안 봐서 조금 불편한 게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체코를 이제 기차를 타고 다녀왔거든요. 프라하까지 가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편도로. 근데 중간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가서 중간에서 이제 저희 칸에 어떤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무리가 진짜 대거로 탄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잘 자고 있었는데 걔네가 타자마자 진짜 바로 잠에서 깨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랑 친구랑 이제 둘이 갔는데 자리가 달라서 따로 앉았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카톡으로 쟤네 뭐냐고, 너무 시끄럽다고, 잠에서 깼다, 못 자겠다 이러가지고, 나도 잠 깼다, 어떡하지? 이랬는데 친구가 에어팟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해봐라 하길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었는데, 진짜 가는 5시간 내내 쉬지 않고 떠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같은 프라하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릴 때 진짜 그 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막 다 쳐다보고 막 째려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불편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사실 학생들은 살짝 논외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공공장소에서 뭐 기차나 버스나 뭐 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어폰 안 끼고 그냥 소리 크게 틀고 영상을 본다던가 하는 사람도 좀 많고요. 전화통화도 막 스피커폰으로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은 사실 되게 눈치를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째려보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저는 눈치를 안 주는 게 더 나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은 너무 눈치를 많이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 만져보면은 안 됩니다. 특히 그 재래시장이나 이제 아침에 열리는 야채 파는 그런 과일 이런 거 파는 시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물건 함부로 만져보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 하면은 만져봐도 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고요. 제가 그 에체리 마켓이라고 빈티지 그런 용품 이런 거 파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헝가리에.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제 물건들이 쩌라락 있잖아요. 뭐 그릇도 있고 뭐 조각 같은 것도 있고 뭐 인형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이거 내 건데 왜 너 내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냐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나 이러고 아 미안하다 안 찍겠다 이랬더니 물어보고 찍으라고 그래서 아 혹시 사진 찍어도 되냐 이랬더니 찍어도 돼 이러길래 그때는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를 시장에서 살 때도 조심을 해야 하는 게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맘대로 담아줍니다. 상태가 좋은 애들이 있고 안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섞어서 담아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삼할 수가 없어서 그건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서는 오히려 내가 담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시장보다 마트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하는 게 헝가리 마트에서는 깨진 달걀도 팔고요. 썩은 과일도 팝니다. 야채 코너랑 과일 코너에 가면 특히 여름에 진짜 가관인데 생각보다 싱싱하지 않은 야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썩었거나 막 끝부분 파 같은 거는 끝부분이 많이 상한 애들이 진짜 거의 다반사고 양파도 되게 짓무르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과일도 특히 이제 무른 과일들 있잖아요. 뭐 딸기나 블루베리, 복숭아 이런 애들은 팩에 들은 과일들은 좀 잘 보셔야 하고 보통 보면은 최소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다 좀 짓무르거나 좀 썩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살 때 잘 확인해야 하고요. 아니면은 마트 퀄리티가 너무 별로다 싶으면 좀 큰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야채 전문 가게를 가서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이 느립니다. 인터넷이 느리고 비가 오면 와이파이가 끊겨요. 예전에 세게드에서 살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한번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못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세게드가 시골이라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부다페스트에서 최근에 한 달 전에 그 비가 진짜 많이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2주일 내내 비가 오고 진짜 막 폭우 내리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부다페스트도 똑같구나. 그냥 인터넷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진짜 융통성 제로에 센스도 없고 일머리도 없어요. 그 헝가리 사람들이 일단 일을 정말 못하는데 이게 살짝 한국이 상향 표준화 되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이 일머리가 너무 없는 건지 정말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뭔가 본인이 좀 응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SOP 만들 때도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면이 바뀐다. 그럼 그 화면이 바뀌는 그 상황까지 비디오를 찍어서 줘야 될 정도로 말도 안 되고 싶은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물류회사 다니다 보니까 나 컨테이너 이거 확인해줘 이랬어요. 근데 그게 컨테이너가 한 30대 돼서 제가 2개만 예로 이거랑 이거 좀 이상하다 확인해줄래?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아.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확인해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딱 제가 말한 그 컨테이너 넘버 준 그 2개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28개는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다른 것도 이상하다 했으니까 내가 전부 다 확인해달라 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2개만 했냐. 이랬더니 확인할게 그러면서 저보고 콘넘버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입력값 그대로 출력을 하고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면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비슷한 일을 시키거나 똑같은 일을 시키면 기억을 못 하거나 응용을 못해서 진짜 좀 답답하고 그리고 한국은 살짝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이런 마인드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다 되긴 하는데 진상이 될 뿐이지. 근데 여기는 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것도 절대 안 해주고 정말 FM대로만 해줍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충격받은 거는 한국은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하거나 못 살게 굴거나 이렇게 괴롭히면 좀 짜증나서라도 그냥 빨리빨리 해주고 말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마인드. 헝가리인들은 오히려 푸시를 많이 한다. 그러면 얘 나한테 푸시 많이 했네? 기분 나빠. 너 마지막. 이러면서 일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페덱스에서 서류를 하나 받아야 했었는데 메일을 일단 보냈어요. 제가 이제 헝가리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또 안 와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보냈어요. 근데 또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혹시 전화해줄 수 있냐 했더니 이거 너무 푸시하면은 기분 나빠서 안 해줄 수도 있으니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고 답장이 없으면 그때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오히려 반대예요. 여기는 고객, 이런 사람들이 갑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헝가리인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 진짜 잘 안 씻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이 석회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덜 씻나 싶긴 한데요. 좀 전반적으로 다들 잘 안 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 진짜 안 감고요. 물론 한국이 좀 그런 위생 상태나 청결에 되게 예민한 것도 있긴 한데 머리가 왁스를 칠한 것처럼 세팅이 되어 있다. 일단 그런 사람들은 떡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99%는 떡진 머리예요. 왁스칠 아닙니다. 아마 떡진 머리에 왁스로 고정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너무 안 감아서 그런지 비듬도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여기 옷에 보면은 여기에 어깨나 이런 데에 진짜 비듬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데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자들도 냄새가 진짜 심각한데 그 찌린내가 나요. 물론 뭐 노숙자라는 게 씻을 데가 집이 없으니 씻을 데도 없다는 뜻을 의미하긴 하지만 근데 그 찌린내가 온몸에서 진동을 하는데 진짜 길거리에서 지나가거나 뭐 트램 이런 데서 만나거나 하면은 좀 냄새가 좀 심각해가지고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는 노란 조명입니다. 지금도 사실 여기가 엄청 밝지는 않은데 이게 노란 조명이라서 그래요. 사실 저는 여기를 너무 어두워서 핀색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근데 일단 유럽은 집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노란색, 주황색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 볼 때 저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노란 조명이 아닌 흰색 조명이냐 였거든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백일등이잖아요. 밝아야 잘 보이는데 유럽인들은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밝으면 눈이 아프고 노란 조명이 눈에 편하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그 노란 조명 아래 좀 뭐 캠핑을 갔는데 그 노란 조명 같은 거 등불 이거 하나 켜놓고 그 아래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은 눈 아프고 눈 나빠진다 그러고 못 읽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흰 조명은 병원에서다 쓰는 거라고 나는 집에서 병원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지 않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의 관점이 다르구나 해서 좀 신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좋았던 거나 그냥 조금 신기했던 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커피 취향이 다르다.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아메리카노,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미쳐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무조건 에스프레소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아메리카노 있는 집들도 많고 카페도 많고 많이 생겼는데 일단은 아이스가 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고 아이스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아를 시켜도 뭔가 시원찮은 느낌 그리고 산미가 강한 커피가 되게 많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난하게 스타벅스를 찾아가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직원은 다 에스프레소를 먹는데 에스프레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어떤 직원이 에스프레소 한 잔에 테이포르라고 우유 가루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가루 티스푼 하나, 그리고 설탕 티스푼 하나 이렇게 넣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진짜 한 몇 달 동안 지금 아침에 좀 커피를 먹고 싶다 하면은 에스프레소에 우유 가루랑 설탕을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럽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유럽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게 에스프레소만 마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진짜 설탕이랑 시럽을 엄청나게 때려 박아서 먹고 있습니다. 쓴 에스프레소 그대로 먹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교통권도 좀 달랐는데요. 한국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보통 교통카드를 연동을 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헝가리는 그런 연동이 없고 유럽 자체가 그래요. 이런 카드와 연동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따로 구매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환승이 안 됩니다. 네, 헝가리에는 30분짜리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면은 30분 동안은 이제 아무거나 다 탈 수 있는 건데 이게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2번이나 3번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